네, 현재 시간 2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또 어떤 걸 봐야 될지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에이블에스의 유강희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강희 대표님과 살펴볼 상황실도 세 가지로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태양광 바람이 오늘 증시에 불었습니다. OCI, 하나솔루션 많은 종목들이 올라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태양광 관련주들이 오르는 게 보니까 발전 설비 용량이 늘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뉴스 때문인가요? 얼마나 늘었습니까? 일단 지금 탈탄소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에도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유럽에서 역시 이제 러시아산 원유나 천연가스를 좀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 상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력발전소가 대부분 한 1970년도에서 80년도에 건설된 그 노후화된 설비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효율성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2026년까지 신규로 이제 발전소들을 짓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신규로 건설되는 발전소 용량의 한 88%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 에너지정보청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22년 2월 자료를 보게 되면은 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발전 용량의 한 24% 정도를 재생에너지로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아마 미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에 나왔던 우리나라 자료도 보게 되면은 21년도 전력통계 운용 실적을 보게 되면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비 용량이 전년 대비해서 한 19.24%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한 24.6% 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이랑 우리나라 모두 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설비에 대한 수요들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추세라는 거는 말해 뭐합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 속도를 맞추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내가 생각한 그 주가 반응이 생각보다 더뎌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거든요. 오늘 시청자분들이 한화 솔루션을 화나 솔루션이라고 화가 난다. 근데 네네. 오늘은 좀 덜 화가 나네라는 말까지 해주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그 테이블에 많은 기업들이 앉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솔루션과 OCI 두 곳의 태양광 기업도 그 테이블에 초청이 돼서 앉았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 말은즉슨 바이든 대통령도 이 태양광 산업에 관심이 깊은지 네. 같이 좀 손잡고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랑 배터리와 함께해서 태양광까지 이제 협력을 좀 확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배터리랑 태양광이요? 네. 왜냐면은 그 5대 기업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말씀하셨던 두 기업과 네이버 이렇게 해서 한 8기업 정도가 초청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태양광이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원자재를 좀 자원을 무기화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희토류 같은 경우는 무기화하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좀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 안보에 에너지도 좀 포함되는 것 같다라는 그 시장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태양광 쪽을 살펴보게 되면은 중국이 워낙에 저가 공세를 하다 보니까 태양광 쪽은 거의 중국이 독식을 했을 정도로 상당히 큰 시장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모듈 출하량 기준으로 했을 때 10위권 내에 다 중국 기업인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제 하나의 기업이 있는데 하나솔루션 이게 이제 7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과 OCI가 중국에 이제 태양광 관련된 투자들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OCI, 하나솔루션, SDN 오늘 태양광주들 같이 오르고 있고 시청자분들이 혹시 김정은 아나운서는 이 태양광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쭤보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길게 이 종목을 갖고 인내심 있고 가져갈 자신이 없어서 네, 태양광 섹터를 아직 관심 종목에 두지 않았는데 OCI, 하나솔루션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사도 되는지 여쭤보셨거든요. 그에 대한 투자 의견, 또 둘 간의 투자 매력들을 비교해 봤을 때 유강희 대표님의 솔직한 의견 주시죠.
일단 한 주 평을 좀 먼저 드리면은 네. 재생에너지는 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태양광 관련주 자체는 이제 정책의 흐름을 좀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OCI랑 하나솔루션이 같이 좀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뭐 어떤 기업이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보다는 움직일 때 보통 같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원전 관련된 것들 중에서 G2파워라는 종목들이 한번 한 차례 좀 강한 상승을 보였었는데 네. 그 이후에 또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된 주들은 이제 정책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미 시세 분출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조정 후에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4만 5천 원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CI 하나솔루션 이 흐름은 무시 못한다. 네. 하지만 오늘은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따라가기보다는 조정 후에 분할 매수해보자. OCI는 1차 목표 주가 14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엔비디아 봤습니까? 이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좀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 일단은 그 개별 이슈에 대해서는 남겨두고 엔비디아 먼저 살펴볼게요. 네. 1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네네. 오히려 그 비수기에 잘 버텼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갑자기 또 2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확 낮추면서 네, 시간에서 급락하고 있거든요. 뭐가 2분기에 문제가 될까요? 네, 일단 2분기 매출을 좀 부진하게 예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 이슈가 좀 가장 클 것 같고요. 아. 전쟁에 따른 공급망 혼란 그리고 수요 부진, 유럽 쪽에서 수요 부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이 아직 좀 봉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 감소도 좀 어느 정도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가상화폐, 암호화폐 쪽에서 이제 급락이 발생을 하면서 그래픽 카드에 대한 수요들도 많이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면서 2분기에 실적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삼성의 고객사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매출이 안 나오게 되면은 삼성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삼성전자가 또 그렇게 안 좋은 흐름을 보이진 않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인공지능을 할 때 반도체는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좀 영향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영향이 이 소식이 삼성전자까지 국내 반도체 시장까지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엔비디아의 이러한 시간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그 주가를 따라가지 않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지금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4% 넘게 하락하고 있고 도대체 왜 하락하나 좀 여러 가지 뉴스를 찾아봤을 때 1분기 낸드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소폭 상승했지만 SK하이닉스가 좀 줄었다라는 뉴스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인지 오늘 SK하이닉스 하락을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먼저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의 매출 구성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하지만 뭐 휴대폰도 하고 있고 그렇죠. 전자도 하고 있고 매출의 구성이 좀 다양화된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반도체에서 나오는 매출들이 중심을 이루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타격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5% 넘게 좀 빠지면서 코스피 시장 지수 자체에 부담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스닥도 이로 인해서 같이 좀 하락 전환했고 근데 우리가 또 오늘은 보니까 대기업들의 연이은 투자 소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최고 한 25%에서 20%로 낮추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쭉 봤을 때 이 흐름을 봤을 때 왠지 이번 정부 하에는 중소기업 육성보다는 대기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요하고 대기업들을 많이 좀 밀어줄 것 같다, 규제를 완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형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렇게 좀 법인 세율을 인하를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좀 부담을 줄여서 지금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신성장 동력을 좀 확보하려는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최근에 삼성 같은 경우에 5년 동안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IT에 450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국내에 360조 원을 투자를 하고 5년간 8만 명 정도를 고용을 한다라는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방산이나 우주 분야에 한 37조 6천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회사들이 투자를 했을 때는 향후에 이 산업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물론 대기업들도 좀 좋은 흐름을 볼 수 있지만 이것보다는 좀 협력업체들의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한 시기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좀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호재도 있지만 다소 불안한 것도 있고 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그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장을 또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급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오늘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SK하이닉스를 담아볼까요? 아니면은 삼성전자를 좀 길게 볼까요? 혹은 외국인은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을 담았다고 하는데 소부장으로 가는 게 좋을지 투자 의견 주시죠. 네, 먼저 한 주 평을 좀 먼저 드리면은 반도체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네. 소부장 업체한테는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반도체 공정에 대한 기술 난이도가 좀 올라가게 되면은 삼성전자 같은 입장에서는 투자를 좀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늘리게 되면은 당연히 설비도 같이 투자가 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소부장 업체 입장에서는 이익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정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교체 주기가 더 짧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익률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투자가 많이 일어나니까요. 네. 반대로 소부장 입장에서는 이익이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부장 업체들을 조금 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부장이 날 것 같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에 대형주를 사볼까라기보다는 지금은 중소형단에 있는 종목을 접근해보는 게 반도체 섹터 내에선 좋아 보인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만약에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이 조금 더 커진다면 저희가 장 마감 직전에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드릴게요.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시죠. MLCC 희망고문, 요거는 제가 한번 MLCC로 희망고문을 당해본 투자자 써봤는데 뭐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면서 한때 한 2년 전인가요? 뭐 네, MLCC에 대한 맞습니다. 기대가 엄청 높았고 그로 인해서 실적이 바로 반영될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또 MLCC 업황에 대해서 안 좋다? 좋아진다? 안 좋다? 좋아진다? 계속 이러거든요. MLCC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톤은 어떤 거예요? 먼저 MLCC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말씀하셨지만 이제 MLCC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이제 전기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이제 전류가 좀 많이 흐르게 되면 이걸 좀 막아주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열어주면서 이걸 흐르게 해주는 댐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전자기기가 좀 고도화될수록 발열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집에서 노트북을 사용을 할 때도 일반 사무용 노트북보다는 고사양 노트북들이 발열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기기가 고도화될수록 아무래도 MLCC에 대한 수요들은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MLCC 크기 자체는 되게 작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핸드폰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핸드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크기가 되게 작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갈수록 발열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잡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력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신규 공급사를 갖고 와서 이 부품을 넣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아무래도 제조사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MLCC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아모텍 같은 경우는 신규 업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MLCC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랑 그리고 일본의 무라타가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신규로 진입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보고서들이 나왔을 때 올라가지만 또 하락하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를 듯 올라지 않고 이거를 팔아야 되나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고 계시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MLCC 하면 국내에서 삼성전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뭐 사막 콘덴서도 있고 아모텍은 오늘 또 리포트가 나오면서 반응이 좋습니다. MLCC 매출 본격화로 하반기에 흑자 전환을 기대해 본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흑자 전환이라는 키워드는 그 주식에 있어서 가장 큰 호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좋게 보시는지요? 네, 만약에 MLCC에서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MLCC 같은 경우에는 뭐 5G,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이런 첨단 분야에서는 꼭 들어가야 되는 부품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확대 가능성은 상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최신형 스마트폰 한 대에는 한 1,000개 정도가 들어가고 전기차에는 한 15,000개에서 2,000개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아모텍에서 MLCC 양산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매출까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호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몇 개의 증권사 보고서들을 좀 찾아보게 되면은 2023년 매출액의 한 700억 정도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매출들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내 통신사나 북미 전기차에 좀 주력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레퍼런스가 계속 쌓여간다라고 하면은 향후에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모텍 현재도 4% 상승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흑자 전환을 기다려 볼까요? 아모텍에 대한 투자 의견 그리고 아니면 뭐 MLCC가 정말 업황이 개선된다면 삼성전기로 가야지라고 생각하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네. MLCC 대응 전략까지도 주시죠. 네, 먼저 한 줄 평을 드리게 되면은 MLCC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모든 첨단 기기에 대부분 MLCC가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래서 모건 스탠리 글로벌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25년 기준으로 해서 한 19조 원 정도의 시장성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드리게 되면은 근데 그 아모텍 같은 경우에 사실 앵커님께도 말씀하셨지만 2020년부터 약간 희망 고문을 하고 있잖아요. 예, 워낙에 시장 진입이 좀 쉽지 않은 분야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접근을 하시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현재가에서 그 한 번에 사시는 것보다는 좀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로 한 31,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는데 만약에 MLCC 매출이 조금 더 가시화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 번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모텍 그래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1,000원의 1차 목표 주가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성장이 기대되는 섹터들을 많이 다뤄봤어요. 뭐 태양광도 다뤄봤고 그리고 반도체 마지막은 MLCC였는데 마지막으로 유광희 대표님 이 세계 상황실 안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오늘의 좀 탑을 꼽아주자면 뭐가 있을까요? 종목으로 말씀하시는 것까 아니면 섹터로? 섹터도 좋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MLCC 섹터를 좀 길게 보고 있습니다. 네. MLCC요? 네, 그리고 이제 한 종목 더 뽑자고 하면은 재생에너지 쪽. 네, 왜냐하면 이제 원유나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네. 이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들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만약에 정책적으로 지원만 된다라고 하면은 재생에너지 부분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MLCC 그리고 재생에너지 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의 이슈는 유광희 대표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